안녕하십니까. 책과 함께 TV의 이태우입니다. 오늘은 그 킵고잉, 우리 신사임당 유튜버 신사임당께서 지으신 킵고잉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읽었던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그 내용들 한 세 가지 정도를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4번부터 10번까지 그렇게 모두 다 읽고 또 중간중간에 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바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시작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시작 운영 방법. 139에서 1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인 중 한 명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쇼핑몰을 운영해서 월 수익 2천만 원을 올리기도 했다. 부업이 연봉을 훨씬 능가한 것이다. 그는 2020년 4월 회사를 그만뒀다. 매월 월급도 따박따박 들어오고 부업으로 1,000만 원 이상 벌어들이니 웬만한 건물주 부럽지 않다. 회사에 다니면서 투잡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가능하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온라인 사업은 결코 직장 생활보다 어렵지 않다. 단계별로 살펴보자. 첫째, 물건을 사들여서 사진을 찍는다. 둘째,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업로드한다. 셋째,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하고 고객 상담, CS를 해준다. 업로드와 CS는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다. 특히 CS는 카카오톡으로도 할 수 있고, 스토어팜은 네이버 톡톡 메신저 기능을 사용한다. 나머지는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면 된다. 첫째, 물건은 어디서 구해야 할까? 박람회를 참관하거나 도매시장을 직접 둘러보는 방법이 있다. 처음부터 기막힌 물건을 찾는 꼼수를 기대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쌓아가는 것이 좋다. 샘플을 하나씩 받아보면 좋은 물건을 직접 선별할 수 있는 기반이 자연스럽게 갖춰진다. 좀 더 쉽게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은 도매토피아, 도매국, 온채널, 오너클랜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쇼핑몰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많은 상품이 나온다. 물론 그 중에는 잘 팔리는 제품도 있고 거의 팔리지 않는 제품도 있다. 이런 사이트에서 물건을 매입해 월 600만 원 이상 순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있다. 시장에서 널리 팔리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된 물건은 경쟁력이 없다. 물건을 저는 아이템이라고도 그 위에 메모했습니다. 비슷한 말이 되겠죠. 정해진 가격이 없는 물건, 즉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템이 초보자에게는 오히려 좋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널리 팔리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된 이런 물건, 아이템은 경쟁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해진 가격이 없는 물건, 즉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템이 쇼핑몰 초보자에게는 오히려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 선정할 때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도매국 같은 사이트에도 이런 물건들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많이 띄는 제품이 핫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휴대폰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가격이 정해져 있다. 이런 물건은 많이 팔아도 마진이 제한적이다. 도대체 얼마에 팔아야 되지? 나라면 얼마에 살까? 이런 고민을 하는 제품들이 있다. 초보자들은 이런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내가 올리는 가격이 곧 시장가이기 때문이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 어떤 범주에서 어떤 글귀로 홍보할지도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시장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있는 셈이다. 반대로 이미 시장에서 자리 잡은 아이템들은 정해진 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상품을 주력으로 내세우면 자본 경쟁으로 가기 쉽고 초보자는 더 쉽게 지친다. 네, 지금까지 네 번째 대목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통계청 발표 월별 온라인 쇼핑 동향 보는 경로입니다. 예. 통계청 발표 월별 온라인 쇼핑 동향 보는 경로 1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제가 통계청 사이트 costat.go.kr입니다. kostat.go.kr 이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통합 검색에서 보도자료 메뉴로 들어갑니다. 또는 보도자료 온라인 쇼핑 메뉴에 들어가서 거기서 2020년 월별 온라인 쇼핑 동향 2020년 월별 온라인 쇼핑 동향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온라인 쇼핑 동향 및 4, 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해서 이런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섯 번째는 아이템 선정에 참고할 대목입니다. 아이템 선정에 참고할 대목 151에서 152에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2019년 12월 연간 12월 및 연간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 그러니까 2018년 12월 대비 1조 8,860억 원 늘어났다. 2019년 전체 거래액은 134조 5,830억 원으로 1년 사이에 20조 8,533억 원, 18.3% 증가했다. 레드오션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성장률이다. 음식 서비스는 86.4%나 급증했다. 고성장 배경에는 1인 가구의 증가가 있을 것이다. 식료품과 가전, 전자통신기기, 화장품도 20% 이상 늘었다.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의 먹방이나 전자제품 리뷰가 많은 이유도 이런 매출 동향과 무관하지 않다. 매출이 오르니 협찬하려는 그런 기업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 협찬도 저는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협찬도 돈이 있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 보면 음식료품, 그 다음에 가전, 전자, 통신기기, 화장품에 그런 매출이 성장했다는 거죠. 매출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이 유튜버들이 그 협찬받는 제품도 먹방이라든지 전자제품 리뷰가 그런 리뷰들이 많은 게 매출과 비례한다, 직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성장률이 높은 상품군은 이 쿠폰 서비스 57.6%와 자동차 용품 30.6%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애완용품은 2019년 성장률이 11.6%로 두 자릿수에 이르는데 연간 거래액이 1조 원이 되지 않아 시장 규모가 큰 편은 아니다. 전체 소매 판매액 중에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커지고 있다. 2018년에 18.8%, 2019년에는 21.4%, 2020년 1월에는 23.2%로 올라갔다. 역대 최대치이다. 성장하는 분야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모바일 쇼핑은 2019년에 25.5%나 성장했다. 전체 온라인 쇼핑 가운데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에 60.8%에서 2019년에 64.4%로 높아졌다.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감이 잡힐 것이다. 제가 옆에 메모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쇼핑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카테고리는 거의 3,000개에 이른다.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정할 수는 없다. 공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률이 괜찮은 업종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7. 온라인 판매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이 사이트 역시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지만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163페이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판매에 도움되는 사이트 2020년 7월 9일 기준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 5가지 사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데이터랩입니다. 데이터랩.naver.com 이렇게 인터넷 주소가 되어 있고, 이 네이버 데이터랩의 특징은 분야별 인기 검색어 트렌드 등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세부 품목 검색 시 유용한 사이트.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국내 최고의 데이터 제공 사이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블랙키위입니다. 블랙키위.net 되고요. 쇼핑몰뿐만 아니라 블로그, 웹문서 작성 등에서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 검색 사이트이고, 현재 무료이며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whereispost입니다. 주소가 영어로 whereispost.com 이렇게 되고요. 공식 명칭은 whereisPost지만 키워드 마스터와 셀러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서비스다. 2020년 7월 9일 현재 전체 이용에 대해 무료이다. 네 번째는 아이템 스카우트입니다. itemscout.io io가 그 URL이고요. 카테고리 검색, 키워드 검색, 랭킹 추적 등 제품 경쟁력을 판단할 때 유용한 사이트다. 일부 서비스는 유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퍼, 다섯 번째, 셀퍼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셀퍼, sellper.kr입니다. 쇼핑몰 판매만을 위한 가벼운 웹사이트. 현재 전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2020년 7월 9일 기준으로 온라인 판매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5개를 지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8번입니다.
사람의 감정에 타깃팅하라 라는 제목이고요. 사람의 감정에 타깃팅하라. 빅데이터가 아니라 230에서 2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신사임당 채널을 개설하고 한 달 반쯤 되었을 때 구독자 45,000명을 달성했다. 대단합니다. 정말 그죠. 지금 거의 92만이 됐더라고요. 제가 거의 뭐 결과론적이지만 신사임당 채널이 비교적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타깃팅을 잘했기 때문이다. 타깃에 맞춘 콘텐츠를 기획하고 연출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본인의 그 신사임당 채널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던 비결이 타깃팅, 고객 타깃팅, 타겟이라고 하죠. 타깃, 표준어가 타깃팅을 잘한 것이다. 타깃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연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쇼핑몰이나 마케팅에서 말하는 타깃팅은 연령대나 성별, 사용 기기, 직업 접속 시간 같은 양적 변수에 맞추는 것이다. 이른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눈에 보이는 빅데이터가 아닌 사람의 감정에 타깃팅을 한다면 어떨까? 감정에 타깃팅을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닐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감정들 말이다. 내가 만든 콘텐츠가 이런 감정적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예, 저는 상당히 신선하고 아주 우리가 유튜브를 하시는 유튜버 분들께서 이 부분들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구독자를 늘리는데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의 주제에 맞는 그런 고객들, 그리고 연령대, 성별, 이분들의 직업을 생각하시고 그분들의 감정에 타겟팅을 하는 거죠. 이 방송이. 그렇게 하면 굉장히 채널의 구독자들이 굉장히 높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대목을 읽으면서 바로 드는 생각이 제 채널은 책이지 않습니까? 책.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뭐 글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비 저자나 현직 이제 작가나 이런 분들도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책에 대한 소개, 또 이거 읽고 싶다, 또는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릴 이제 글쓰기, 책쓰기 관련된 책들 쓰고 싶다, 이렇게 그 감정, 뭐뭘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저는 좀 타겟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부에 대한 책이죠. 누구나 한국 사람들은 특히 잘 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승 욕구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뛰어난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뭐 지금 세계 경제 순위로 GDP가 뭐 세계 10위권이죠. 보통 한 11위 정도 많이 하는데 11위, 13위 하는데 올해도 그 정도 역시 코로나19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보다 마이너스 성장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마이너스 해도 조금 GDP가 올라간다는 지금 보고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면요. 예. 인간의 감정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그 중에 어떤 감정을 타깃팅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연출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캠, 여성 인터넷 방송인이 캠을 켠 채로 토크나 노래, 춤 등을 보여주는 방송. 자, 여기 이제 여캠이라고 하는데요. 여성 인터넷 방송인이 캠 카메라를 켠 채로 토크 이야기나 노래하거나 춤을 추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이라고 하면 일종의 설렘 보는 분들이 이제 남성분들이 많으시겠죠. 일종의 설렘 같은 감정을 전략적으로 타겟팅한다고 이제 신사임당 책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 없는 것처럼 모든 시청자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영상은 없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주류의 감정인지 아니면 비주류적 감정인지에 따라 콘텐츠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수가 달라진다. 예. 저는 이 부분이 감정에 타깃팅하라 이 부분이 이 책에서 정말로 많이 다가왔던 그런 대목입니다. 이제 9번째는 감정 타깃팅이 유튜브 채널 성장 비결, 감정 타깃팅이 유튜브 성장 비결입니다. 232에서 233 이어지는 페이지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영상을 만드는 기술에 집착하는 것이다. 편집 기술이나 화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한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다. 영화 이해라는 책을 보면 그런 말이 나와. 편집은 가위와 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영상의 저변에 깔려있는 연출과 기획 의도가 사실상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 뜻이다. 자, 잘 보십시오. 영상을 만들 때 영상 기술도 물론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된다 손 치면 정말로 영상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상의 그 저변에 깔려있는 기획 의도가 있죠. 기획과 그 다음에
영상의 저변에 깔려있는 연출과 기획 의도, 연출과 기획 의도가 사실상 모든 부분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출과 기획 의도가 잡히면 카메라 움직임이나 오디오 환경, 조명, 출연자는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콘텐츠의 타깃팅과 기획이 명확하게 정해지면 부차적인 요소들은 맞춰가게 되어 있다. 채널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담은 유튜브 영상들은 대부분 부차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정작 중요한 연출과 기획은 간과하는 것이다. 창업 다마고치라고 유튜브 신사임당 채널에 보면 그 창업자를 처음부터 키우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창업 다마고치는 회사 생활을 하거나 혼자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타깃으로 정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손을 내밀 곳이 없어. 막막한 감정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 감정을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네, 두 가지 그런 감정들을 타깃으로 잡고 나면 어떤 인물이 필요하고 어떻게 연출해야 시청자들이 동지감을 느끼는지 머릿속에 그려진다. 비즈니스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채널이 성장하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처음 타깃으로 정한 감정의 폭이 너무 좁다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복합적인 감정들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하지 못하는 콘텐츠는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하지 못하는 콘텐츠는 단순 정보에 그치고 만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콘텐츠란 바로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책에서 제가 다가온 10번, 10번째 대목을 읽고 Keep Going 지금 베스트셀러 지난주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종합 6위에 이렇게 당당히 랭크되어 있는 현재 따끈따끈한 신간이면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 소절로 유튜브 첫 소절로 할 부분, 이 부분을 유튜브 방송하는데 첫 소절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250페이지 에필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누군가와 싸우기도 했고 울기도 했고 소리 지르고 악다구니를 부린 적도 있다. 당신이 그랬듯 나도 그랬다. 지금은 많은 여유가 생겼다. 내가 그랬듯 당신도 할 수 있다. 아주 힘을 주는 그런 문구입니다. 네, 이것으로서 우리 신사임당의 그 Keep Going입니다. 네, Keep Going. 21세기 북스, 21세기 북스에서 자기개발 전문 출판사죠.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지금 재테크 관련 그런 책입니다. 비즈니스 지금까지 Keep Going 신사임당 주원규 21세기 북스 2020년 7월에 대한 책을 세 번째 걸쳐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또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좋은 책으로 다시 곧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책과 함께 TV의 이태우였습니다.